맛있게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밥상이요. 아, 급식이 다 그렇죠, 그렇죠? 맛 없죠. 선생님도 밥 맛있게 먹고 왔어요. 여러분 밥 맛있게 먹고 와서 막 수업 시간에 졸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이 감점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알고 있나 아니면은 다 까먹었나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죠? 그쵸.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사회적 인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현대사회와 사회문제입니다. 사회문제에 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참 잘 읽었어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사회문제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문제와 일상생활의 개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한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그림은 어떤 상황이죠?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정비공 아저씨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쵸. 엔진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한 친구는 울고 있고 다른 친구는 옆에서 뭐라고 묻고 있죠? 그쵸. 나리야 무슨 문제가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어지럽게 나열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는 어지러운 또 수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하죠? 그쵸, 수학 문제라고 하죠. 다음 마지막 사진이에요. 왼쪽 사진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오른쪽 사진에는 좀 험악해 보이는 할머니가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쵸, 이놈들 요즘 애들이 문제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상황을 한번 봤는데요. 이 네 가지 상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영수 한번 말해봅시다. 문제요. 그쵸. 정확히 대답해줬어요. 문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처럼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고 네 번째 상황처럼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때는 저 할머니들처럼 할머니가 지적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상황에서 할머니는 왜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일까요? 한번 대답해 볼 사람? 그래, 우석이가 한번 대답해 보자. 그쵸. 규율에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한 거였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사진처럼 어떤 한 학생이 울고 있을 때 다른 학생은 왜 너에게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봤던 것일까요? 그래, 혜림이 한번 대답해 보자. 그쵸.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사회로 확대되었다면 어떠한 점에서 일상적인 개인 문제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말해볼 사람? 우리 한번 지웅이 한번 말해보자.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있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죠. 하지만 사회 문제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모두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문제의 특징으로 우리 한번 또 말해볼까요? 은희 한번 말해보자. 문제의 특징에는 뭐가 있었죠?
그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또는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문제의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만이 갖고 있는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쵸. 사회 문제는 개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다수가 겪고 있고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사회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회 문제의 속성 한번 봅시다. 사회 문제의 속성에는 일반적 속성과 결정적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 속성은 문제라는 개념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한번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거나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 속성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결정적 속성을 보면은 사회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이 좀 어려우니까 예시와 예시가 아닌 것을 한번 보면서 화면 보도록 합시다. 좌측에 있는 예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시 참 잘 읽어줬는데 이 예시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까 배웠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한번 다원이가 한번 말해보자. 그쵸. 개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죠. 오른쪽에 예시가 아닌 경우를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잘 읽었어요. 왼쪽에 예시였던 것들과 비교해서 오른쪽에 있던 예시가 아닌 것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왼쪽은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는 개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반드시 인정하지는 않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자,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나 또는 계급차별이 없는 사회죠.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올라간다면 그 시대에도 계급차별과 남녀차별이 사회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번 원석 학생이 한번 말해봅시다.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계급차별, 남녀차별이 될 수 없는 사회였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